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일반금융영업지원자 구혜민입니다. 제가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민 씨. 본인이 우리 기업은행의 행원으로서 적합한 이유를 3가지 정도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은행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 중 3가지를 뽑자면 먼저 고객을 상대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은행원은 하루에 많게는 수백 명의 고객까지 상대하는 직업인데요. 저는 1년간 제과점에서 고객들을 상대했던 경험과 연말정산 스태프 경험을 통해 500명의 내부 고객과 그런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숫자에 대한 꼼꼼함입니다. 저는 경영과 경제를 전공하면서 다양한 회계 수업들을 들었었는데요. 5과목 중 4과목은 모두 다 A뿔을 받을 정도로 숫자에 대한 꼼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스태프를 통해서 전산화 경험을 통해서 쌓은 꼼꼼함과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회계팀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실무적인 꼼꼼함을 쌓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역량은 바로 밝은 인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항상 혜민이는 인사를 언제나 밝게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경험 관련 기술서에도 적으셨는데요. 컴플레인 해결 능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였는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제과점에서 일을 할 때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빵을 가져오셔서 환불을 해달라는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일단은 이게 그 이물질이 뭔지 확인을 하고 바로 환불을 해드리고 환불을 해드리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단팥빵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고객님께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이게 우리 가게에서 생긴 이물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돌아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를 하셨을 때 이물질을 확인을 하고 환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빵을 드렸다. 그럼 이렇게 서비스로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좀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규정은 없는데 그 이전에도 매니저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밖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서비스를 드리고 매니저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팥빵을 몇 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매니저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우리가 직무 역량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2번에 외국어 역량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거죠? 저희 학교에 기업은행 출장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때 베트남 학생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또 한국어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행원과의 의사소통이 되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적어지고 우리 학교에 그리고 많은 국내 대학에 국제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점이 더 커질 텐데 국내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도 외국어 역량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어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를 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본인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세요?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다녀오셨는데 중하위권이요? 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그 미국에서 사귀었던 외국인 친구 3명과 네. 영상통화를 매주 하면서 영어 실력을 꾸준히 익히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어 청취를 유튜브로 계속 공부하면서 실력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외 활동에 한국 GM 연말정산 스텝 경험이 적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같이 대외 활동으로 활동하던 오빠가 네. 자기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너도 뭐 경영과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권유를 했고, 흔쾌히 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거는 고객들과의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문제였는데요.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그 고객님들께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는 원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몇의 근로자들께서는 작년에는 사본 서류를 냈는데 이번에는 왜 원본을 내라고 하냐, 나 바쁜데 그 원본 떼러갈 시간 없다, 상사를 전화를 연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런 컴플레인을? 그래서 상사분께 맡겨드렸어요. 그럼 해결한 걸까요, 그게? 본인이 그럼 대응하진 않으신 거예요? 네, 저는 계속 제가 교육받은 것은 원본만을 받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사분과 연결을 받고 싶다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본으로 받아서 그냥 처리가 되면은 아무 일 없이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만약에 뭐 국세청에서 재검토가 들어갔을 때 원본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은 누군가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때 다시 원본을 제출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 무엇입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소통 못 하셨잖아요. 상사한테 다 넘기셨잖아요. 그런 거는 한 두세 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목 금융상품 학점 등급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재밌었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셨을까요? 회계 과목입니다. 회계 과목, 중급 회계. 네. 이유를 여쭙는다면? 회계가 차대변이 항상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차대변이 딱딱 맞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다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짜증나고 귀찮기도 했지만 이게 바로 회계의 매력이구나 하고 느끼고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는 부분 점수가 없는데요. 네. 1원이라도 아니면 공 하나라도 덜 붙이거나 더 붙인 상황에는 뭐 20점 만점에 0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막 꼼꼼하게 지식을 습득해서 꼼꼼하게 분계 처리를 하고 정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 축하합니다. 안 좋은 성적 받았던 과목. 파이썬 과목을 C부를 받았는데요. 네. 저희 학교 특성상 컴퓨터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이라는 과목이 다른 전산의 전공 수업인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다른 그 전산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많이 밀려서 C부를 받았던.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금융 영업 과목 중에서는 네. 가장 낮은 점수 과목이 뭘까요? B뿔입니다. B뿔 무슨 과목이죠? 거시경제. 거시경제. 네. 거시경제.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에 사실 팀 프로젝트 마무리를 했어야 됐는데 제 성격상 팀 프로젝트에 빠지는 것이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완수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해서 나는 마무리 작업을 참여를 못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하지 못한 성격이어서 네. 시험 전날에 새벽까지 함께 프로젝트 보고서를 완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쭉 하셨던 거 보니까 활동들을 옛날에는 저기 연말정산팀이라든지 이 금융 쪽에 활동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활동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무슨 이유나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네. 가치관이 맞는 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1년간 편입 준비를 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또 별다른 경험을 할 수 없었고 학교에 편입을 한 이후에는 학교 적응과 학교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서 교내에서 다양한 동아리 속해서 회계팀장으로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던 것 했습니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 상품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IBK에서 9년간 그 충성 고객으로 네. IBK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이유지만 제가 처음으로 가입했던 상품이고 처음으로 이용했던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냥 어렸을 때 처음에서 이용한 은행이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다시 모셔오는 것보다는 아직 자기의 주 거래 은행이 정해지지 않은 10대와 20대를 공략하여 주 거래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개인 고객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 제가 말씀해 주신다면. 생각해낸 게 제가 꿈틀이라는 꿈틀이요? 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10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접근 상품이나 그런 계좌를 꿈틀이 애플리케이션에 연동을 시켜서 네.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접근 금액이 커질수록 그 나무가 커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마고치 게임에서 그 다마고치를 키우던 것처럼 자기의 나무를 키우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냥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는 또 더 다른 의미로 아이들한테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재밌네요. 그다음에 SNS 홍보 방법은 이건 뭐예요? 지금 IBK에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청춘이여 책을 펴자라는 독서 문화 기획 동아리에서 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홍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제가 SNS를 통해서 네. 책을 홍보했던 것처럼 상품도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면은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도 하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기업은행에서 SNS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바꿀 건지.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책 홍보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저희가 줄글로 책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15년부터 그 카드 뉴스처럼 카드로 글을 올릴 때 더 많은 그 조회 고객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고 네.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을 봤을 때 그 홍보 방식의 틀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페이스북에서도 다양한 홍보 방법들이 생겨날 거고 틀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캐치를 해서 그 IBK의 상품도 그 틀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혜민 씨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정의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보통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은행에서 IBK 기업은행에서 창의력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은행들은 정말 심한 경쟁 속에 있는데요. 네. 그럴수록 더욱 은행에서 IBK에서 더 차별성 있고 창의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국책으로 은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중소기업 고객에는 되게 많지만 평균 2천만 명이 넘는 개인 고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개인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을 위한 창의적이고 좀 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상품 어떤 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적금 상품인데요. 네. 취업 준비생이 혼자만 준비하면은 취업할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하고 필요하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인강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학생 4학년이나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금이 부족하고 저 또한 지금 많이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한 취업 준비를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용돈처럼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나중에 그 취업을 성공하면은 선물이나 용돈처럼 성공 용돈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입사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첫 번째 고객 누구로 만드실 계획이세요? 저희 부모님을 저의 첫 번째 고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유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부모님의 첫 번째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객입니다. 두 번째 둘째라서. 둘째라서? 본인 인생에선 첫 번째겠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저의 핸드폰 단축번호 1, 2번은 엄마랑 아버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고객, 제가 엄마 아빠의 두 번째 고객이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고객은 부모님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은행이 그 개인 고객하고 기업 고객하고 비중을 따질 때 네. 숫자 아니고 금액면으로 몇 대 몇 정도, 개인 대 기업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정확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네. 2대 8 정도라고 2대 생각합니다. 8이요? 2대 8 정도? 가름하네요. 딱 가름. 네. 과거부터 점포 전략을 따로 우리가 수립해서 운영한 게 있는데 혹시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의 점포 관리 전략 혹시 아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점포 수가 줄고 있지만 단순히 그게 점포 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를 시켜서 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우리 은행의 상품 아는 대로 좀 나열해보세요. 5가지 정도만 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IBK 상품은 일석칠조 적금 상품, W 효도 적금, 그리고 놀이터 적금, 그리고 그냥 보통 예금 출금. 네. 고맙습니다. 네. 면접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BK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IBK 기업은행에 입행하여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혜민 씨, 우리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 긴장 좀 하셨어요?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도 편하게 해주셔서 네.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잘하셨어요, 혜민 씨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의 자소서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가지고 IBK 인터넷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저의 부족한 전문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면접이랑 서류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은행 준비하는 친구인데 현장 경험이 없어요. 뭐 전문성 관련된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뭐 아니면 상품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9년 동안 주거래 은행을 하시면서 아마 뭐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매장만 가봤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그 앞에 있는 데만 갔을 거고 현장 다녀온 사람은 꼭 이렇게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은행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게 맞나.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매장 방문을 좀 해보는 걸 저는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거든요. 지원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열정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럼 IBK 기업은행을 다른 은행들과 대비했을 때에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 뭐 몇 시간 검색해서 하지 말고 좀 약간 좀 뎁스 있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상에 녹여낸다면,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은행에 이런 게 트렌드고 어떤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비록 경험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니면은 처음부터 은행에 관심이 없었던 지원자지만 이제 은행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혜민 씨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조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면접을 바탕으로 보신 거 어떻게 보셨는지 과외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제가 외국어 역량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경험한 거, 근데 아까 우리 최주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경험한 매장 그 점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 대한 뭐 수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한 부분은 약간 좀 납득하기 힘들었고요. 더 결정적이었던 좀 안타까운 답변은 뭐냐면 영어를 얼마나 합니까? 얘기했을 때 설령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중하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녀온 만큼은 좀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얼마만큼 하냐? 그럼 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정도는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외국어 역량을 제일 첫 번째 역량으로 썼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GM에서 뭐 했냐라고 하는 경험. 이거를 본인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이 경험을 잘 얘기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컴플레인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경험이 있으면 넌 여기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어떻게 극복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컴플레인이 왔을 때 이 컴플레인이 와서 처음엔 제가 당황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제가 상사한테 물어봐서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내가 처리하는 게 낫죠. 근데 상사한테 넘겼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게 있으면 회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줬을 때의 그런 답변도 그럼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럼 제가 물어봤잖아요. 또 거기서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통 잘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그건 2번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좋지 못해요. 저는 일단 면접관이 뭐라고 태클을 걸면 일단 인정해 주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면접관님, 그렇게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잘한 점도 많답니다 라고 면접관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데리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투는 본인 걸로 하시면 돼요. 연습하실까 봐. 위험해 막.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목소리는 조금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선 처리를 하시는데 다 골고루 쳐다봐 주시는 건 좋은데 약간 흘깃 이렇게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살짝 적극적으로 쳐다봐 주시는 아이 컨택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미지가 조금 약해요. 예, 그래서 은행업을 하시려면 지금 우리 혜민 씨 옆에 있는 분들은 똘망똘망하고 모든 대답은 혜민 씨처럼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 그래서 은행업을 실제 진짜 지원하실 거고 진짜 이쪽으로 가실 거면 조금 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향기님도 조언해 주세요. 네, 저는 좀 꼭 고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말하는 거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성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말 잘하셨거든요. 말 잘하셨는데 저는 면접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는 기분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속 책을 읽어준. 저는 지금 혜민 씨가 대답해 주셨던 그 방법들을 자기소개서에서는 많이 봤어요. 뭐냐면 뭐뭐 해 보았는데요. 뭐뭐 한 것이 뭐뭐 한 것입니다. 공략하여 이런 거든. 와, 전형적인 책에 쓰는 그런 문장들인데 말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면접관도 소통하는 중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중인데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소재, 그런 건에서는 이런 멘트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자기께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는 꼭 픽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혜민 씨, 저는 제가 컴플레인 해결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 드렸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이게 현장에서도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해서 쓰신 것 같아요. 경험 기숙사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저는 들으면서 이건 클레임인데 컴플레인 소재로 사용을 하셨어요. 네, 이물질이 나와서 환불을 요구한 거는 클레임이죠. 네, 그리고 컴플레인 다른 소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생애중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모두 호감을 가졌던 부분인데 구체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은행에서 좀 뽑았으면 좋겠다. 저 인재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이디어 제공했던 것이 보통 1단계에서 그치더라고요.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좀 신선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은행을 좀 목표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기존의 서비스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짜증나고 귀찮았지만 이 부분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 방법 요거는 다음에는 하지 않는 걸로. 네. 아마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온 건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저는 이미지와 단정한 모습과 또 우리가 질문했던 거에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미지를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칭찬해주고 싶은 바지 정장 잘 입고 오셔가지고 잘 어울리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건 아닌데 모두가 다 치마를 입고 가거든요. 근데 혜민 씨가 조금만 더 힘있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매장을 활개치면서 정말 발로 뛰는 그런 행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혜민 씨 오늘 출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셋의 조언을 잘 참고하셔서요. 꼭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